네, 안녕하세요. 오후 세션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오후 세션 해설을 맡은 최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그 여러 유튜버들과 함께 제가 지금 해설 세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저만 지금 사실 유튜버가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들 엄청난 그 팔로워들을 가진 유튜버들이세요. 아마도 이제 제가 지금 맡은 세션 자체가 약간 기술적인 부분과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버들 아마 그 적절한 분이 아니면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나왔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어떤 기술 기반의 혁신, 그리고 이 혁신을 소개하고 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진들 자문도 하고 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관련된 뭐 도움도 드리고 스타트업들 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설하게 될 세션은 세드릭 오라고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계시는 디지털 경제부 장관님의 세션입니다. 이분을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사실 사뭇 궁금한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팬데믹 사태가 지금 8개월째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 그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예외가 없는 곳에서 지금 이 팬데믹의 어떤 극복이 나오는 곳들은 다들 이런 디지털의 어떤 기술들의 힘을 빌은 곳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혁신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드릭 오가 어떤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채팅창에 질문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세드릭 오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제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원래 세계지식 포럼에서 21주년을 맞이해서 오프라인에서 만약 했다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외부에 오픈이 아마 안 됐었을 텐데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오픈 세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무료로 편하게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열어주셨고요. 그 세션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해설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그냥 강연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목표는 본방보다 재밌는 이제 해설 방송입니다. 네, 본방보다 재미있을 테니까 본방 못 보신 거 아쉬워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네, 이제 지금 방송이 아마 제 화면에 이제 아마 이쪽 아래쪽에 조그맣게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세드릭 오가 드디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생긴 게 약간 동양스럽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한국계 프랑스인이고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세요. 오영석 박사라고 예전에 우리나라 국방연구소 과학자셨는데, 그분과 프랑스 여성분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한국인 2세인데, 사실 본인은 이제 프랑스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국말 못하고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드릭 오라고 하는 분이 지금 프랑스 디지털 혁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창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슈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이거는 뭐 꼭 비단 세드릭 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기회를 얻은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곳들도 많다. 그게 이제 지금 세드릭 오의 인사말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 세드릭 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프랑스 내에서의 더 강한 기업들을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속에서 만들어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드릭 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세드릭 오 얘기를 조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나이가 198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장관인데 되게 젊어 보이죠. 굉장히 젊은 장관이고요. 이제 38, 네, 38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장관이고, 마크롱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할 때 이제 디지털 경제 쪽 그 보좌관을 맡았었고, 그 마크롱이 대통령에 이제 선출이 되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2019년에 3월에 이제 장관에 취임을 했고요. 이분의 담당 분야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목이 디지털 사회 변혁 이렇게 써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 사회 변혁 그러면 뭐 소셜 이노베이션, 뭐 사회적으로 뭐 약자를 없애고 뭐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디지털을 근간으로 한 수많은 혁신들을 이분의 리더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원래 사무실에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800만 프랑스 공무원들도 지금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려다 보면 결국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고 쇼핑을 못 가니까 결국 필요한 거는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해야 되는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또 역시나 디지털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디지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프랑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드릭 오가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에 예전부터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이 세드릭 오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되기 전에 원래 정치만 계속했던 친구는 아니고 예전에 HEC라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소위 이제 그 인류 명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정치라는 것에 크게 흥미가 없어서 사실은 산업 쪽 그러니까 뭐 그 사프란이라고 하는 항공사에서도 몇 년 일을 했었고 산업계의 좀 경험도 좀 있는데 마크롱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초대를 받았고 이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디지털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거기서 썩히지 말고 한번 네가 세상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제 이 장관이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다양한 혁신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특히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브렉시트를 했죠. 그러니까 EU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어떤 공동 단일체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하겠다라고 시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형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무너지는 것 속에서 막 이제 이 세드릭 오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 어떤 혁신과 이런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런 혁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셔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내지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돌볼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 속에서 서로 함께 케어하고 함께 연결돼서 뭔가 이 고난을 사실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복에 대한 어떤 숙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앞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젠다들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건 사실 저에게도 속해 있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디지털이 편한 사람한테는 디지털이 익숙하고 디지털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기다. 근데 이제 불편한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디지털 되게 익숙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앉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곳 신라 호텔에서 프랑스에서 지금 보내온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을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아나운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답을 하실 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 마크롱 그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규제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런 그 세드릭 오의 프랑스 혁신의 이야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특히 디지털 우리 IT 강국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국이 여전히 IT 강국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네, 정보통신 강국, IT 강국. 네, 뭐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IT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그 실제로는 과거만큼 그렇게 뭔가 선두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IT 강국이라고 다시 불리우는 게 목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 IT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인프라가 좋고 5G가 깔려 있고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고 뭐 모바일 폰의 보급률이 뭐 90%가 넘고 이게 IT 강국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마 되게 중요한 앞으로 이제 질문이자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아나운서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디지털 정책들, 규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 세드릭 O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정책 중에 한 가지 좀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팬데믹 얘기를 이후에 조금 더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대기업이라든가 자본이 큰 곳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을 가진 곳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혁신가들이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과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혁신의 주체가 스타트업이다. 라고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스타트업에 의해서 어떤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 커다란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갑자기 나타나는 스타트업들이 한 국가, 한 도시가 만들어내는 GDP만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도 막 이제 목격이 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세드릭 O가 마크롱이 사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세드릭 O는 마크롱과 함께 그 스타트업들의 어떤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쪽에 굉장히 많은 그 투자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팬데믹이 터지고 그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해결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기업들 또는 대기업 중심으로는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게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불리우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서 그 연결됨으로 생기는 어떤 수많은 가치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디지털에서 강제화되다 보니 그게 더 커지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세드릭 O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드릭 O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뒤쪽에 조금 더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 세드릭 O가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얘기를 제가 사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 프렌치텍이라고 한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프랑스가 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기술로 혁신하는 스타트업들,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을 실제로 육성해주고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다시 한번 세계의 경제적 리더십과 혁신의 리더십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크롱이 집권하고 이 세드릭 O가 이제 이 디지털 경제부 장관을 지금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이제 그 해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CO라고 국제 가전 박람회를 참가를 합니다. 가끔. 근데 거기 가 보면 프랑스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가를 해요. 라 프란치텍이라고 하는 딱 간판을 걸고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해서 프랑스 정부, 프랑스 지자체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프랑스가 스타트업 네이션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고 전 세계에 있는 협력자들을 만나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는데, 2016년에 그 CECO에 엄청난 부스를 만들어서 라 프렌치텍이라고 하는 프랑스가 스타트업 강국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세드릭 O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드릭 O가 그런 스타트업에도 디지털 혁신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세드릭 O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드릭 O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디지털 생태계의 전체
자원들 중에 70억, 천억 중에 이제 70억이니까 한 7%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프랑스의 디지털화에 투자가 될 것인데, 이 디지털에 투자가 될 때 세 가지에 좀 중점해서 지금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테크가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작년에 세드리고가 한국에 사실 방문을 했을 때도 우리 중기부 박영선 장관을 만나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논의했거든요. 우리가 특히 잘하고 있는 AI라든가 5G 같은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한번 리더십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내가 디지털 잘 쓰고 있으면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디지털 격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요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학교를 못 가게 돼서 온라인으로 다 수업이 바뀌었는데 웬만한 가정에서는 사실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 빵빵한 브로드밴드 딱 켜놓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좋은 컴퓨터로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 됐으니까 마이크 다 있고 좋은 웹캠 다 있고. 그런데 그 웹캠이 없어서 태블릿이 없어서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이 없어서 그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사실은 그런 소외 계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디지털 격차의 하나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디지털화입니다. 지방정부의 디지털화, 수많은 것들의 디지털화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로 어떤 용어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냐면 많은 대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굳이 이제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디지털은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에 근거해서 투명해야 되고 디지털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세 분야를 프랑스에서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프랑스인의 역량이 함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답변을 지금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프랑스가 마치 자기들만 하는 것처럼 있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혁신들 사례고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돈을 투자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정말 잘 투자하고 잘 운영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좀 관심 있고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질문은 디지털 플랫폼에 너무 편중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양성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최근에 그 다양성이나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있었죠. 너무너무 편리하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쉽게 팬데믹 사태에서도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 먹고 굉장히 편리한 지금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계층은 뭐 중상공인들이라든가 그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양날을 다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양날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기술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죽이던 무기가 인간을 치료하는 어떤 치료 기술이 되기도 하고, 인간을 살상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기계가 나중에 인간의 어떤 재활을 돕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그 기술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의 핵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만들어냈을 때 원하는 목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전부 페이스북을 쓰고 전부 구글을 쓰고 전부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다양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랑스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인 특히나 굉장히 어떤 그 매시브한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어떤 트렌드를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활용하는 국가이고 국민인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항상 소홀해지고
항상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곳이죠. 뭐 인종 문제라든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지금 살고 있고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이민자들 이런 한 군데서 살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에 막 제재를 가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정확한 어떤 그 프랑스의 그 솔루션이나 이런 걸 듣는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양성을 만드는 어떤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재밌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특히나 이제 항공우주나 인공지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랑 혹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고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또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사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제가 아까 그 5G 얘기도 드렸고 인공지능 얘기도 드렸는데요. 한국이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 일부는 이미 프랑스와 다양한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답변에 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지금 인력을 막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막 그 엄청나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 지금 제대로 된 재원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뭐 캐나다에도 가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또 솔루션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실제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전략 혁신센터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AI 전략 혁신센터를 통해서 프랑스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가들과 뭐 협력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면에 5G나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뭐 내지는 뭐 차량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좀 부족한 것들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한국의 그런 기술들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프랑스의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 뭐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주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협력에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한국의 삼성 네이버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다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프랑스의 네이버 프랑스라고 하는 이제 지사를 지금 만들어서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나 지금 그 파리 그 13구에 가면 프랑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스테이션 F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네이버가 만든 스페이스 그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린이 실제로 이제 그 프랑스의 수많은 어떤 그 기술 혁신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같이 협력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또 한 네이버는 프랑스 지금 스타트업에도 투자하는 그런 일련의 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프랑스가 저렇게 젊은 장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어떤 디지털 혁신이 우리와는 굉장히 좀 함께 공감하면서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언제 프랑스 우리가 그 코로나 끝나서 다시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이 세드리고가 사실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우리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게 한국인 아버지잖아요. 이게 오영석 박사가 이제 아버지인데 엄격하게 어릴 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막 매를 들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뭐 프랑스에서는 또 때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엄격한 교육을 하다가 이제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최근 팬데믹 때 이제 한국이 그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 그 컨택트 트레이싱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이라든가 5G 베이스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세드리고도 우리 프랑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전격적으로 액티브하게 확진자들을 좀 동선을 트레이스해서 추적을 해서 이런 팬데믹을 조금 더 빨리 완화시키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이제 정부 주도로 좀 이렇게 발족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공 못했고요. 애플과 구글에 연합해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기기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앱들, OS의 어떤 개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세드릭5의 그 시도는 뭐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선지를 하고 그것들을 실제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높이 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지금 질본 굉장히 지금 이제 질본이 이제 청으로 이제 승격이 되었죠. 굉장히 사실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면 이런 방향성을 만들고 빠르게 선제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지만이 일선에서 필드에서 이제 사실 뭔가 진짜 애써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세드릭5가 하는 일이 프랑스에서 지금 우리 뭐 질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특별하게 우리가 좀 동작을 하는 어떤 기구라고 하면 디지털 경제에 관해서는 이 세드릭5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제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이제 그 노력들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세드릭5는 그게 이제 민간에서 주도되기보다는 정부 주도가 더 옳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구글과 애플에 의해서 확진자를 트레이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 보안들이 이미 지금 안드로이드라든가 iOS에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보다 뭐 어쨌거나 그런 시도들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쉽게 굉장히 빠르게 그런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고 추적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뭔가 질본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국가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이런 사태를 약화시키고 뭔가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뭐 끝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여러 국가들의 리더들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5G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삶을 더 좋게 바꾸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세드릭5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드릭5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겠죠. 주도적으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게 변화한다라고 하면 변화당한다는 건 남에 의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당한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당한다는 의미는 우월하거나 유리한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세드릭5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도해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변화를 당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하나 이제 놀라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들이나 이런데 강연도 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워크숍을 한번 그 온라인으로 줌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줌을 하고 나서 참가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어디서 보세요? 그러면 뭐 서울이 아니라 뭐 일본, 뭐 미국, 대구, 뭐 제주도, 부산 아마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것들을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어떤 부산의 한 참가자가 하더라고요. 뭔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강연회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그 수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참가를 하고 싶은데 못했다. 정말 가고 싶은데 이게 뭐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갈 수 있기에는 너무 거리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덕본 게 하나 있다면 이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못하고 지금 세계 지식 포럼도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과거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거나 하는지도 몰랐었던 이 세계 지식 포럼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남기고 계시고 그분도 부산에서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던 워크숍에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어떤 변화가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세드릭5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바뀐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좋은 점도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전격적으로 그런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세드릭 오의 가장 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세드릭 오 얘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만의 그 오드리 탕이라고 이분도 디지털 장관입니다. 나이는 세드릭 오보다 한 살 많아요. 81년생. 그런데 이분은 더 독특한 게 세드릭 오처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하는데 이분은 출신이 개발자, 천재 해커 출신이고요. 더 놀라운 건 트랜스젠더예요.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지금 대만의 디지털 혁신을 만들고 있는 디지털 장관으로 지금 재임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시빅 해킹, 사람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혁신들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세드릭 오의 세션은 뭔가 이 오드리 탕과 함께 이런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해서 디지털 기술을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기술의 어떤 장점이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실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남의 나라의 그 상황이다, 젊은 부럽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배우고 그리고 협력이 저는 그 중요한 가능성은 또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협력을 함께 이제 프랑스와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좀 뭔가 그 디지털 기술 이런 쪽은 우리가 또 앞서가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주춤했던 것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뭔가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2021년,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2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과거 2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훨씬 크더라. 그러면 앞으로 2개월, 앞으로 1년은 어떨까요? 그 변화 속에 변화를 당할 것인가, 변화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해설 강연 마칠 거고요. 바로 이어지는 또 그 라이프스타일, 그 항공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에어 아시아의 토니 페르난데스의 세션을 제가 또 3시 20분부터 중계를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3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세계 지식 포럼